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 이 낙동강과 연결된 맑은 물, 그리고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고요. 낚시꾼들도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어느 겨울에 한 20대 낚시꾼도 역시나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눈에 들어온 물속에 반쯤 잠긴 검정색 스포츠 가방. 그 안에서는요, 키가 90cm가량 작은 남자아이의 시신과 함께 돌덩이 2개가 발견이 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가방 속 아이입니다. 자, 저수지에 잠겨있던 가방 안에서 큰 돌덩이 2개와 함께 웅크린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 유기한 게 뭐 분명하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012년 11월 27일 오후쯤이었습니다. 한 20대 낚시꾼이 경남 창원에 있는 주남저수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낚시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물속에서 반쯤 잠겨있는 검정색 이 스포츠 가방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걸 112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 가방 안에서는 그 키가 90cm가량 생후 36개월 정도로 추정이 되는 숨진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돌덩이 2개와 함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살해된 뒤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당시 아이가 브랜드 양말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말을 파는 판매처 그리고 인근 CCTV를 확인하고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아, 그때 아이가 입은 옷이 저렇게 지금 나가고 있군요. 자, 박 변호사님,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자, 아이가 뭐 키도 좀 작은 그런 상황인데 사건이 일어난 지 4일째 되는 날 경찰은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누가 자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최 씨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아이를 살해하고 했다고 자수를 했는데요. 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심적인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최 씨가 진술했던 얘기 전말을 좀 들어보면 같은 해 11월 23일 날 오후에 진해에 있는 한 공원 놀이터에서 아들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아빠한테 가자라고 자꾸 보채니까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서 구타를 했는데 엉겹결에 사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최 씨가 인근 시장에 가서 그 가방을 산 다음에 아이를 그 안에 주워 담고 저수지의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엄마 최 씨가 직접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왜 자수하게 됐어요?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할 말 없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아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아들하고 미안해서. 자, 양 변호사님, 뭐 좀 궁금한 대목이 많이 보입니다. 좀. 네, 왜냐하면 그럼 저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해줬다. 이 최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들을 그렇게 숨지게 만든 다음에 공원 화장실에 방치해 둔 다음에 가방을 사러 나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까운 상점이나 시장이 왕복 한 20분 거리라는데 그 사람 많이 드나드는 공원 화장실에 시신을 방치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했냐니까 그것도 뭐 택시나 버스를 이용했다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계속 추궁을 했더니 예.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예. 중요한 게 이동수단이 이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담았던 가방도 지인 집에서부터 미리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자, 교수님,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 지인이라는 사람 뭡니까? 이게 이제 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남편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3명을 낳았지만 또 시댁과 또는 시누이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 같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남편은 같이 있지 않고 또 외지에서 일을 해가지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애 3명을 갖다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자기 그 시집 쪽에다가 얘기를 갖다가 뭐 통보를 하고 자기는 아이를 1명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그 살해된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 이 친하게 지내던 이 지인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 그러면 어린아이들 병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진술이 이제 3번인가 이렇게 바뀌는데 아들이 너무 울고 보채고 이렇게 해서 잘 먹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아들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원 화장실 등에서 아들을 폭행했었잖아. 난 살해했다. 그리고 준비된 가방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 지인 부부에게 드라이브를 같이 하자라고 권해서 이 저수지에 도착을 해서 그 집에서 가지고 온 옷까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자, 뭔가 진술이 좀 허술해요. 그런데 일단 경찰은요, 그 지인 부부가 공범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인 최 씨의 진술이 그럴듯하다,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게다가 이 엄마 최 씨가 지인 부부도 의심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 시신이 저수지에서 발견된 이후에 엄청 떠들썩해지니까 이 지인 부부도 이거 뭐냐, 너 얘기 아니냐, 아이 어딨냐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고 그들에게 털어놓고 자수까지 하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이 엄마 최 씨만 이 검찰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이제 반전을 맞습니다. 아하. 아이 엄마 최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고 이 지인 부부 역시도 공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부 중에 남편에게는 폭행치사 그리고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그 아내에게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아니 무슨 억하심정에 그 꼬마의 하나를 갖다 성인 3명이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죽입니까? 이유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집에서 시끄럽게 운다라는 아이. 이유였던 거예요. 사실 사건 당일에 이 최 씨하고 지인 부부가 술을 마시다가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온 겁니다. 4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새벽 4시에 들어오니까 엄마한테 가서 이제 달래고 보챘겠죠. 예. 그랬더니 폭행을 시작한 거고요. 그럼 아이가 울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운다고 지인 부부 중에 남편도 같이 폭행을 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다가 아들이 결국엔 숨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밝혀내냐면 예. 아들이 처음에 머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져서 머리가 다쳤을 때 이 친모가 그나마 그때는 얼겹결에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숨지니까 또 신고를 취소를 했어요. 예. 하지만 그 신고했을 때 통화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예. 그 통화 녹음을 분석해 보니까 공범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 옆에 잠깐 예, 들렸구나. 살짝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경찰이 분석을 해서 찾아서 밝혀낸 거고요. 근데 그럼 왜 최 씨가 혼자 내가 그렇게 했었다고 자수를 했냐면 이 지인 부부가 너 들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보살펴 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해서 네가 다 예, 덮었어라. 다 덮었어라. 그렇게 회유를 해서 처음에는 자수를 했던 겁니다. 자, 교수님이 이 사건 좀 분석을 실제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분석한 지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들 병원에서 만나서 인연을 갖다가 맺고 난 뒤에 사실 이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친모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조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친모가 자기 아이를 뭐 이렇게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죄를 덮어 쓰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보니까 전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수사를 하면서 이제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에서 이 그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성을 좀 더 이렇게 발목을 잡기 위해서 자기 남편의 형, 즉 다시 말해서 아주버니죠. 예. 그 아주버니하고 소개를 시켜줘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무슨 그 또 새로운 그 친척 관계 비슷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그 친모가 처음에 이 둘째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를 자기 남편이 이 아이를 싫어해서 그 3명 중에서 1명을 자기는 데리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예.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추정컨대 그 남편에 대한 어떤 복수심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해보는데요. 실제로 뭐 이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면 이 친모가 자기 아이를 그런 식으로 살해를 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신적인 조종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들으셨죠? 그 아이 셋 중에 남편이 제일 예뻐하던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이제 죽여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 최 씨 폭행치사하고 사체유기입니다. 징역 7년이 선고가 됐고요. 남편, 지인 부부 중에 남편은 폭행치사 사체유기인데 가담 정도가 높죠. 징역 5년. 아내는 시신 유기를 도왔습니다. 방조입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는 너무나 어머니를 탓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적응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소변 못 가린다고 오히려 더 괴롭히고 아동 학대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판결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저 짓을 하고도 고작 7년 살고 나오겠군요. 벌써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이게 2012년 예, 12년 11월 사건이죠.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